문제 41번.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 유의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수난방입니다. 1번. 배관은 250분의 1 이상의 일정 기울기로 하고 최고 부위에 공기 빼기 밸브를 부착한다. AV죠. 자동 에어 벤트. 맞습니다. 두 번째. 고장 수리용으로 배관의 최저부에 배수 밸브를 부착한다.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3번. 배관 중에 사용하는 레두샤는 되도록 편심형 레두샤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4번. 행주관의 말단에는 관말 트랩을 부착한다. 관말 트랩은 스팀 배관에 부착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온수 배관에서 온수 보일러가 있고 여기서 헤드를 거쳐서 온수를 공급하면 올라갈 때 얼마분의 1? 250분의 1의 9배를 줍니다. 왜냐하면 공기와 온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그 다음에 관 방열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수관을 이렇게 틀어서 오게 될 텐데, 요 배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배관이 연결될 때 가장 말단에는, 여기는 필요 없는 거죠. 관 말단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고, 드레인 밸브, 그 다음에 9배 250이고, 요 중간에 편심을 줘야 레두샤를 줘야 될 때는 레두샤를 요렇게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기가 안 고이는 거죠. 이렇게 정리돼서 온수 배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 포인트. 행주관 관말에는 관말 트랩을 부착하는 것은 전기 난방 설비, 스팀 난방 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2번. 전기 난방과 비교하여 온수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수 난방은 부하 변동에 대한 온도 조절이 쉽다. 부하 변동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온수 난방은 예열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잘 식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3번. 연료 소비량이 적다. 스팀 난방에 비해서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스팀 난방보다는 연료 소비량이 적습니다. 4번. 온수 난방의 설비비가 저가인 점이 있으나 취급이 어렵다. 온수 난방 설비비는 저가가 아니고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왜? 관경이 크기 때문에. 왜? 온도차가 스팀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취급은 쉽습니다. 어렵다가 둘 다 틀렸네요. 스팀은 고압이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온수 난방은 설비비가 비싸나 취급이 쉽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3번. 다음은 횡령 쉘앤 튜브 타입 응축기 구조이다.
열 전달 효율을 고려하여 냉매 가스의 입구 측 배관은 어느 곳에 연결해야 되는 건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압축기에서 들어올 때는 1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액기나 팽창 밸브로 갈 때는 4번으로 갑니다. 리시버나 익스펜시 밸브 갈 때 3번은 냉각수 입구입니다. 2번은 냉각수 출구입니다.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냉매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니까 약간의 대항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평형 셰른 타입의 응축기를 터보 압축기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터보 압축기에서 압축된 가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응축된 액이 이렇게 나오면서 요 두 개가 동시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응축기, 여기는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정발기는 당연히 보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 플로트식 팽창 밸브가 달려 있고 다시 정발할 때는 아래서 들어오는 게 더 낫겠네요. 아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정발된 가스는 압축기로 흡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하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응축기에서는 여기 펌프에서 이렇게 냉각수 입구로 들어오죠. 제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반대로 밀어시켰습니다. 그래서 냉각탑으로 가서 냉각탑에서 노즐로 분사가 되고 분사된 물들이 여기는 충진제가 들어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응축수가 고이면 아래쪽에서 펌프 입구로 와서 냉각수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정발기로서는 정발기로 이렇게 액이 들어가고 정발기에서 냉각된 냉수가 이렇게 나와서 공조기 냉각수 코일에 냉수 코일에 들어갑니다. 냉수 코일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냉수 코일 아래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더운 물은 펌프로 돌아서 들어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면 냉동기에 해당되는 모든 구조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냉수, 요 기계는 우리가 터보 냉동기라고 하고 칠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냉수는 공기조화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만들어서 실로 들어가죠. 여기가 사람이 거주하는 사무실이라면 위에서 공급을 하겠죠. 찬바람을 공급할 것이고 다시 리턴 에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팬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웃에어 배기 EA 이쪽에서 아웃에어가 들어오고 요 공기는 스플라이 에어, 요 공기는 리턴 에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라인을 전체 냉동기 라인을 구성해 봤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냉매 가스의 입구는 응축기는 셀 상부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1번이 되겠습니다. 냉각수 입구와 출구는 3번과 4번이 될 것이고요. 3번과 2번이 될 것이고요. 냉매액 출구는 4번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물론 액면계는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에 유리로 된 이렇게 액면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액면계를 설치하고, 요 상부에는 안전 밸브를 부착하고, 여기는 균합관도 설치하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겠습니다. 균합관이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기름 배출 밸브가 되면서 드레인 배출구도 둘 수 있습니다. 행형 셰렌 타입 응축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44번. 저온 배관용 탄소 강간의 기호는 저온 배관이면 SP 강관이니까 SP 저온 L T, 저온이 L이고 낮은 온도 LT죠. SP LT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 SP LT네요. 제가 강관의 KS 규격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는 배관 KS 규격과 기호를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압력 10kg와 100kg를 기본으로 하고요. 온도는 0도씨에서 35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배관용 탄소강간 SPP 배관용 탄소강간입니다. 350도 미만 10kg 미만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SPPS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입니다. 350도 미만 10에서 100kg까지 사용합니다. 이렇게 10에서 100kg까지 사용하죠. SPPH 고압 배관용 탄소강간 SPPH가 됩니다. 350도 미만에 100kg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SPHT 10kg 이상에 사용하고 고온에 사용하는 350도 이상에 사용하는 SPHT. 그 다음에 SPLT 10kg 이상에 사용하고 0도씨 이하에 사용하는 이 값은 당연히 10kg 미만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기본적인 강간 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SPW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간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간 SPW 0도씨에서 350도씨 10kg 미만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SPA 배관용 합금강인데 350도 미만 이상 10kg 이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STHA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강간인데요. 30도 이상 요 위에 0에서 10kg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강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TS 스테인리스 스틸 곱하기 T라고 써진 것은 모든 온도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 10kg 이상부터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강간이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간입니다.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강간이 요즘은 가장 많이 쓰이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압력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쓰이는 10kg 이상부터는 스케줄 남바를 사용하는데, 스케줄 남바는 S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을 스케줄 남바라고 합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을 쓰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면 허용 응력은 4분의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 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4P에다가 인장 강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S분의 P 요 10, 요 값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값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허용 응력은 4분의 인장 강도다. 이 4는 뭐냐면 요 4는 안전율입니다. 무슨 율? 안전율 4를 준 겁니다. 인장 강도 나누기 4. 정답 포인트. 저온용 탄소강간은, 저온 배관용 탄소강간은 SPLT.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동합금 납땜 관 이염새와 강간의 이종관 접합 시 한 개 동합금 납땜 관 이염새로 90도 방향 전환을 위한 부속의 접합 후 기호 및 종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CF, CM, FF, CM 아답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90도 방향 전환이니까 L번은 맞습니다. 한쪽은 동납땜 관이염이니까 C가 될 것이고요. 강관을 접합하니까 강관은 나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받아줄 때는 F로 받아줘야 됩니다. F, 앞나사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CF 엘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정답 포인트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관은 이쪽에 동관을 넣어서 납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납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사가 나 있는 자국이니까 여기가 C, F 아답터, 엘보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인 것이고, C, M 엘보는 마찬가지로 동관을 여기서 납땜을 하고, C죠. 여기가 순나사니까 여기는 소켓이 와야죠. 소켓. 이렇게 연결되는 소켓이 와야 되니까 강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M 엘보.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CM, CF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나사로 되어 있는 엘보는 F 엘보라고 합니다. 강간을 바로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물론 동합금을 여기서 이 CM 아답터를 넣어서 여기서 용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둘 다 용접해야 된다면 그냥 C 엘보 이렇게 연결되는 그냥 C 엘보를 사다가 바로 동을 하기 때문에 요 엘보는 그냥 동 엘보라고만 표시합니다. C다 F다 말 표시 안 하고요. 근데 합금 강의일 때는 앞나사면 F, 순나사면 M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쪽에 용접 부위가 있으니까 C, 순나사가 있으니까 M, 이건 뭐죠? 아답터다. 그래서
CM 아답터가 되겠습니다. 납땜용 동관 부속품의 호칭명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46번. 전기난방 방식에서 응축수, 한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전기난방의 응축수, 한수 부분이 아닌 것은 전기난방은 중력환수, 진공환수, 기계환수 세 가지가 있고 정합환수식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스팀 난방의 응축수 환수 방식은 중력환수, 기계환수, 진공환수가 있고 정합환수식은 없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급수관의 지름을 결정할 때 급수관의 본관의 경우 관내 유속은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관내 유속은 일반적으로 1.5m/s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2m를 넘지 않게 하는데요. 정답은 1에서 2m/s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2m 이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관에 부식이 심하고 동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에 의한 유량과 유속과 관경을 정할 수 있는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표로 정하는데 통상 요 선이 1.5m/s예요. 2m/s를 넘어가지는 않게끔 유량이 예를 들어서 200L/min가 정해지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압력 손실이 0.5 MPa/m 5m 아쿠아/m가 되겠습니다. 미터당 5m가 손실되는 열량이고 이렇게 유량과 유속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경을 구하는 방식을 위생에서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정답 포인트는 급수 본관의 경우 1에서 2m/s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급수 본관이 아니라도 2m를 넘지는 않게 한다. 일반적으로 유속은 1.5m/s가 가장 적정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8번. 다음 중 중압가스용 지중매슬관 배관 제조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질 염화 비닐관 PVC라서 안 좋습니다. PE, 피복관관, 땅에 묻으니까 PE로 피복관관이 좋겠습니다. 동합금관, 동합금관을 묻으면 좋지만 가격대가 비싸서 별로입니다. 얘는 좀 더 낫고 동합금관은 좋고. 4번 염이 없는 피복 황동관, 가격대가 많이 높겠네요. 얘보다는 동합금관이 더 나을 거고 동합금관보다는 PE 피복관관, 지중용 가스매슬관은 PE 피복관관이 가장 적합한 걸로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중압가스용 지중 매슬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피복관관, 일명 PE 피복관관, PLP관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PE 피복관관이 중압가스용 지중매슬관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보온제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보온제의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라고 실기시험에서 나왔습니다.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됩니다. 바로 틀렸네요. 2번 불연성일 것, 3번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을 것, 4번
비중이 적고 흡수성이 적을 것. 다 맞는 이야기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온제의 구비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열 도원율이 작을 것, 불연성이 것, 내식성이 있을 것, 내열성이 있을 것, 비중이 작을 것, 흡수성이 적을 것. 그 다음에 작업이 편리할 것, 기공이 균일할 것, 가격이 쌀 것, 가벼울 것. 가벼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보온제는 가벼우면 기공이 균일한 것이고 열지온도율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 보온제는 열지온도율이 작을 것.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기 문제로도 기출된 부분이 있으니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50번. 공장에서 제조된 정지된 가스를 저장하여 가스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제조량과 수요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공장의 가스 저장 탱크는 가스 홀드라고 합니다. 가스 홀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에서 가스 홀드는 공장에서 제조 정지된 가스를 저장하여 가스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제조량과 수요량을 조절하는 장치, 가스 홀드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탱크들이 가스 탱크라고도 하고 가스 홀드라고도 합니다. 정답 2번 가스 홀드가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대먹임 제어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대먹임 제어라는 피드백 제어를 이야기합니다. 피드백 제어는 어떤 제어를 하면서 맞는지 검출하고 검출된 부분을 다시 조절하는 것을 피드백 제어라고 하죠. 1번 순서 제어. 순서 제어는 순수대로만 가고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일 것 같고요. 정치 제어, 추치 제어, 프로그램 제어는 대먹임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포인트. 피드백 대먹임 제어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서 두 개의 오차인 제어 편차가 0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조작하는 제어가 있는데, 이러한 제어는 출력을 검출해야 하는데 순서 제어는 출력을 검출하지 않기 때문에 순차 제어, 즉 순서 제어는 피드백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며 운전 효율이 양호한 것으로 워드 레너드 방식과 정지 레너드 방식이 있는 제어 방법은 직류전동기 속도를 제어할 때 전류를 제어하는 것과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워드 레너드 방식이라고 하면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전압 제어는 전기자에 가해지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속도 제어의 범위가 넓고 정토크 제어를 할 수 있다. 전압 제어는. 그러나 효율이 좋지만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비용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일거너 방식과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다. 일거너 방식과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정확히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 2번.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정답 2번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3번. 제어량은 회전수, 전압, 주파수 등이 있으며
이 목표치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회전수 전압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제어 방법은 자동 조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를 회전수 전압 주파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은 자동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자동 조정 장치는 정전압 장치나 조속기와 같이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등 정기적인 기계양을 제어하는 것으로 응답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인데, 정답은 2번. 자동 조정 기구는 조속기 등과 같은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등을 제어한다. 여기에 회전 속도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회전수, 전압, 주파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자동 조정 장치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전자회로에서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자, 온도 보상용이라 하면 항상 서미스터 두 개의 다른 합금으로 온도를 보상으로 따지면 온도를 측정하는 전선이죠. 서미스터입니다. 정답 포인트.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반도체 소자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은 감소하는 부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가 전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이 감소한다. 서미스터. 온도를 측정한다. 어떻게?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서미스터가 되겠습니다.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A, AND 회로죠. A, AND, B인데 B가 not이네요. B가 아닌 회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 AND, B 회로가 되고, 이 부분은 오화 회로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으로 쳐보면 A, AND, B가 not, B, not 플러스 A, AND 플러스는 오화죠. B가 있습니다. 일단 A and B, A, not B, A, not B 하나 있고요. A가 not이니까 이건 아니고, 이것도 A가 not이니까 아니고, 맞는데 어쨌든 3번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A and B, A not이 없었는데 B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A, B가 있죠. 이쪽에. 정답은 1번. A and B, A and B not 오화가 되니까 and 회로, 오화 회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출력 Y 값은 A and B not와 A and B 값으로 정리해야 되는 정답 1번입니다. 문제 56번. 제어기의 응답 소공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어 동작은 응답 소공성 I 중에 응답 소공성은 PD D 미분 동작이 빠르게 가려고 하는 동작이 PD 동작이 정답입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위치 동작, 두 번째는 비례 동작,
세 번째는 미분 동작. 동작은 튼튼해야 되겠네요. 4번 적분 동작. 다섯 번째는 비례 적분 동작. 여섯 번째는 비례 미분 동작. 일곱 번째는 비례 적분 미분 동작.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이 동작은 동작만 2번 하는 것이고, P는 비례 동작인데 잔류 편차가 발생합니다. 미분 제어는 오차 시에 오차를 비례할 수 있는 제어이고, 적분 동작은 잔류 오차가 없도록 하는 동작이고, PI 동작은 비례 동작을 편차를 없애는 동작이고, PD는 속도 비례에다가 미분이니까 오차를 제어하는 동작이고, PID는 편차와 오차, 응답, 속도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것인데, PD 동작은 비례 오차에서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동작이 PD 혹은 PID가 되는데, PID는 현재 안 나왔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비례 미분 동작, PD 동작은 목표 값과 오차의 시간에 비례해서 조정량과 비례 동작을 가산해서 출력하는 제어로 오차의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속도 제어. 그래서 동작과 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빨리 안정이 됩니다. 56번은 정답 응답 소공성, 그러면 PD 혹은 PID인데 PD 동작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바리스타의 주된 용도는 베리스타라고도 하고 바리스타라고도 하는데요. 베리어블 레지스터를 베리스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거는 반도체나 정유기의 회로를 서지 전압으로부터 낙뢰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용도가 베리스타, 베리어블 레지스터의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베리어블 레지스터의 약칭으로 인간되는 베리스타는 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2단자 반도체 소자, 낙뢰, 이상 전압, 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구하는 반도체 정유기, 트랜지스터의 등의 회로를 서지 전압, 무슨 전압?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베리스타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열처리 노의 온도 제어는 어떤 제어에 속하는가? 열처리 노의 제어는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놓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프로그램 제어로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열처리 노의 온도 제어는 온도를 미리 정해진 값에 따라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어라고 합니다. 정답 3번 프로그램 제어 열처리 노의 제어는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피드백 제어기의 구성요소 중 동작 신호에 해당되는 것은 피드백 제어는 동작 신호는 입력 신호와 돌아오는 검출 신호의 차이입니다. 입력 신호, 기준 입력과 개한 신호, 개한 신호란 말이 한자인데 한자식 신호인데 피드백 신호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피드백 제어에 기준 입력이 들어갑니다. 조절을 하고 조작 양을 보내면 제어 대상에서 들어오고 혹시 외란이 들어오면 제어가 변할 수도 있죠. 이때 검출이 된 괴한 신호, 피드백 신호가 오면 이 두 개가 동작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 입력 요소와 검출 신호가 동작 신호가 됩니다. 정답 2번. 요거는 답이 개한 신호란 말이 생소하시지만 입력 신호와 개한 신호의 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60번. 동기 속도가 3600rpm인 동기 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단 주파수는 60Hz이다. 동기 속도 N은 120F의 P가 되거든요. 일단 이 극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N이 3600이죠. P분의 120 곱하기 F 주파수 6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때 P 값을 구하면 3600분의 120 곱하기 60 이렇게 정리돼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극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 60Hz에서 2극 주파수가 3600이 슬립이 없으면 3600이 딱 떨어져서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4극이면 3600의 반인 1800, 1750rpm이 나오고요. 6극은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에 따른 극수만 알면 속도를 RPM 분당 회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 동기 속도는 N은 P분의 120F에서 P는 N분의 120F N이 3600rpm이니까 120 곱하기 60 그랬더니 2극 정답 1번 2극 모터이다 가 되겠습니다.